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영화입니다. 오늘이 12월 1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3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뭐 한마디로 용궁 갔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3일 연속 지수가 급락을 한 상당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 그나마 믿었던 미국 증시마저 간밤에, 그것도 장중입니다, 갑작스럽게 크게 밀려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 또 오미크론과 관련된 계속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증시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자, 비록 우리가 오늘 정도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습니다만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당장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의문스러운 상태였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증시는 제법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또 특별히 봐야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어떤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외국인들이 거의 일조에 가까울 정도의 대거 순매수를 했다는 거죠. 뭔가의 변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전환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상황을 훑어봐야 된다는 건데, 오늘 시장을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우선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테이퍼링 강화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급락을 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에 거쳐 오늘은 또 더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단 증시는 아직까지 불안하지만 외환 시장은 오히려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긴축 문제가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이머징 마켓은 우리 증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도체가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한테 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죠. 판도상에 큰 변화가 있었죠. 일단 지수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판도는 그렇지 못하죠. 양대 테마가 시장 상황과 양대 테마가 엇갈리는 모습에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지만 그 반대로 양대 테마주들은 오히려 장중에 크게 밀리는, 가까스로 후반 들어서 약간 만회했게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 종목이 최근에 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 반등과 그 호흡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할 걸로 봤던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간 예상 밖이었다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 다섯 가지가 오늘 시장에 우리가 판단할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소소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짚어서 제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판도 및 그것과 관련된 종목 구성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부활론이 반도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계속 현재 지금 조금씩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금년보다는 내년에 힘을 내겠죠. 자,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 어제 말씀을 최근 들어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뜰 때 수많은 매수 대상이 있지만, 자, 우리는 하나마이크론 정도가 적당하다 했던 건데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거의 한 6% 가깝게 반등에 나와줬습니다. 해서 최근 유무상증자, 신주인수권 등의 그런 변수도 좀 있으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미크론 확산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죠. 전 세계 18개국으로 그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은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과 증시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테이퍼링 강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제롬 파월 의장 입에서 나왔어요. 3, 4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아,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질질 끌어봐야 그래봐야 우리한테 부담만 가중된다는 거죠. 매를 맞을 때는 빨리 맞는 게 낫다는 그러한 속담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악재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 지수가 50.1입니다. 지난 9월 달에 49.2였었는데 조금 개선이 됐고 기준선 50을 넘어갔습니다. 회복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고요. 자, 지난 11월 달 우리나라 수출이 무려 작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됐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첫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지수는 안 좋지만 수출과 관련된 상황은 여전히 빵빵하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 산업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입니다. 전체 15개 주요 품목 중 13개 품목이 현재 증가됐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크게 내려갈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1.98% 비교적 큰 폭으로 나스닥 따라 같이 내려가는데, 자, 우리 증시는 그것을 이겨내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관련돼서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오늘 비록 1.98% 내려갔지만 그 전날 4% 급등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탄탄한 상승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5% 아래로 내려왔어요. 채권 시장은 안전 시장입니다. 따라서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현재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오늘 말이죠. 자, 그리고 WTI 가격이 5.39%, 어제 그제 18% 급락하고 어제 약간 반등 나오고 오늘 간밤에 5.3% 급락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는 WTI 현재 가격에 현재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그제 급락했고요. 한 달에 건너 징검다리로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아마도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방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증상과 관련된 문제도 약간 엮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건데, 그게 사실 이거 하나만 보면 약간 불안한 건데, 근데 이게 전체 상황과 거실을 놓고 본다 했을 때는 물가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WTI입니다. WTI가 아니라 DXY 96.0 약간 내려왔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것인데, WT 원달러 환율은 1179원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3거래일 연속 운봉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현재 주식시장은 좀 불안한데 외환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안정되고 오히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특히 수급과 관련돼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도 지난달 11월달 장세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2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것에서 그 일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외국인들이 보는 것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그 입장, 외국인 시각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이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오늘 일단 수급은 테이블을 일단 자막을 지워 놓고요. 테이블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1조까지는 안 되고 9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선물도 대규모로 순매수했고요. 기관들이 순매수했다고 치지만 대규모로 매수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는 오히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가를 보고 아마 뭔가를 봤다는 얘기는 거시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아마도 반도체에 집중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오늘은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수급의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단기 매수인지 추세적인 매수인지는 아직은 불투명한데 프로그램 매수가 유난하게 많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죠. 그래서 아직은 단기 성향이 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현재 상황은 일단은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시장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긴축 모드가 있는 그 상태에서는 지수가 연속적으로 탄력적인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따라서 종합지수로 본다면 2,900포인트는 회복되겠지만 3,000포인트 정도가 일단 단기적인 한계선이 될 공산이 크다.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베이시스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베이시스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이었다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부터는 배당락과 관련된 착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될, 아직은 조금 빠릅니다만은 중순 경기 되면 거의 마이너스 1 정도로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런 착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의 가능성,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장도 안정되겠죠. 또 시장이 안정되고 약간 지루해지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테마주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또다시 조성된다. 이런 정도의 상황을 그려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일단 전략적으로 우리 종목 구성과 종목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죠. 단순히 참고만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 뭐 최상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런 거죠. 사실 어제 제가 오늘 정도에 지수가 탄력적인 반등에 나올 공산이 크다. 그랬을 때는 낙폭과대 상태에 있는 대형주들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예상을 한 만큼 부터요 최상의 전략을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가령 우리 테마주를 어제나 오늘 아침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낙폭과대 상태에 있었던 다른 굴뚝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포스코도 있고요. 또 롯데케미칼도 있고요. 또 금호석유화학 같은 종목도 있을 겁니다. 낙폭과대 상태에서 상당히 부담이 작죠. 이런 종목들로 아주 민첩하게 바꿔주고 했었으면 그게 최상이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모두 다 맞추는 것은 우리 일반 개인으로서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전문 투자자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상의 최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각가지 현재 방안 중 최상이 아닌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전략입니다. 최상의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한 수익률과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해나가면서 현재 시장에 걸맞는 전략을 한 채 찾아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R은 리차드 양을 뜻합니다. R의 최선의 전략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일단 F4 종목, 거기에 SKC는 조금 다르죠. 삼성전자,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종목을 통해서 지수 흐름에 어느 정도 동참하는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추적할 수 있는 일단 틀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종목이 이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 SKC는 조금 다릅니다. SKC는 지수 관련주로 보기보다는 테마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절대 그 종목 팔면 안 돼요. 어찌됐든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종목이 필요하고, 장기 관점에서는 더욱더 굳건하게 이들 종목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현재 장기적 관점에서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까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적을 때 F3에 대한 비중이 낮을 때에는 삼성전자부터 사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부터. 물론 미리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거 갖고는 다소 좀 부족한, 약간 느린 감이 좀 있죠.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 측면에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좀 적정한 상태의 반도체 중소형주, 스몰캡이죠. 스몰캡이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100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하지만 그들 종목을 다 선택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또 제가 그 전부터 쭉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여섯 개 정도 더 있는데요. 그들 종목을 최근에 빼거나 합치거나 뭐 약간 종목 수를 줄이거나 물량을 줄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종목 그대로 가지고 가되, 구태여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낙폭과대 종목보다는 하나 마이크론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당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라간다 하더라도 3,000포인트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본다 했을 때 그들이 올라가는 폭은 제한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여태까지 그래봤듯이. 따라서 현재 반도체 스몰캡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 테마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또 지수가 올라갈 때 그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대상, 양쪽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하나 마이크론이 적당하다 하는 거죠. 또 재료도 있고 말이죠. 또 현재 하나 마이크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관련된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내년까지 본다면 뭐 3만 원까지는 너끈히 가고도 남는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반도체 스몰캡은 딱 하나 마이크론 정도면 되고,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테스나나 또는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동진세미캠이나 또 유진테크나 또는 그전 원익 IPS, 기타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아니지만 뭐 에로티비큐이나 PSK나 또는 뭡니까 또 SNS텍이나 이런 종목, 또 FST 이런 종목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보유, 현재 있는 물량에 국한해서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됩니다. DB 하이텍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만 종목 수를 늘리지는 마십시오. 아직은 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테마주이지만 단타가 아니죠. 무조건 장기 보유인데 1+1+1, 즉 1+1은 SKC 및 대주전자재료, 이 두 종목입니다. 절대 보유, 종목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소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종목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같은 종목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 또 SKC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대변신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에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니까 자신 있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크게 올라간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 있게 계속 밀어붙이면 되고, 부족하면 더 사면 되고 말이죠.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SKC,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는 좀 다릅니다. 1+1+1 마지막 1이죠. 나노신소재는 아직 실적이 아직은 불충분하고요. 또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약간은 후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단타였으니까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또 거래까지 붙고
오늘같이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하는 상황에 나면 단기 매도 관점입니다.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나노신 소재는 말이죠. 지금은 약간 늦었습니다. 예, 그렇게 약간 그 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자, 2차 전지는 그런 점. 1차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져간다는 겁니다. 나노신 소재만 빼고 말이죠. 나머지 신기술주인데 아마 신기술주를 현재 메타버스나 NFT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음 약하신 분들은 거의 못 가실 겁니다. 워낙에 등락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진다고 해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일단 재료, 그 테마가 아주 강하고 수명도 길고 또 기회도 많다는 것이죠. 또 인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가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험악하다 하더라도 또 순간적으로 인기가 붙어서 워낙 인기주라 현재 후속 매수세가 잘 뒤따라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또 분위기상으로 상당히 안 좋아도 거기에 휩쓸려 현재 저점 추격 매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실 분만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이 수반되고 또 상대 주가 변동성이 커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갖추신 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들 종목은 해줘야 된다는 건데 5가지 종목을 제시해 드리겠죠. 일단 선도주는 위메이드, 다날, 자이언트 스텝 그 중에 2종목 정도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줘야 된다는 건데 원래 내용상으로 봤을 때 위메이드가 대장입니다만 주가 변동성이 워낙 심하죠.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의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셋 중에 2 정도는 유지해지 2 정도 최소 1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정 자신 없으면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냥 2차 전지 하나만 쭉 밀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조건부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어제 제가 제시하지 못해드렸죠. 그럴 경우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알테라 이것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DOU도 이 종목 이때 매수할 때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DOU는 SM의 팬덤과 관련된 팬덤 관련 플랫폼 업체죠.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메타버스나 또 더 넘어서 NFT와 연결되는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DOU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DOU입니다. DOU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376300입니다. 이런 종목도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정도 놓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관련돼서 얘기 안 할 수가 제가 이 자막도 안 틀어놓고 말씀을 드렸네요. 일단 구두상으로 충분히 전달될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자 다음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활론인데요.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강한 상승 추세에 선사가 있다는 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대로고요. 자 마이크론과 관련된 마이크론의 지난 실적 발표 시 당시 마이크론의 CEO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반도체 디램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긍정적이고요. 또 현재 인텔도 내년에 새 CPU가 나오죠. 또 삼성전자도 현재 플래그십 모델인 DDR4가 아닌 DDR5가 출시돼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메타버스 또 NFT와 관련돼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강력한 초대 규모의 서버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엣지 컴퓨팅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막대한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램이 필요할 것이며 더군다나 또 NFT 즉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건 채굴 개념이 들어가니까 또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디램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수요는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디램 3사가 최근 실적 발표 시 공히 약속한 것 같아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한다고 하죠.
공급을 적당히 조절하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공급과 관련된 수위 조절, 즉 카르텔을 형성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제한되니 당연히 DRAM 가격은 회복이 되고 추세 상승할 수 있고, 잘하면 내년 거쳐 내후년에 절정기, 또 한 번의 절정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자, 그리고 수급상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11월 달부터 SK 하이닉스는 10월 중순부터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가 한 거의 매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깐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을 보여주는 그 막대 그래프인데요. 현재 외국인으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11월 달 한 달만 따져도 약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하이닉스는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양사를 합쳐서 약 2조 1천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건데, 전체 순매수가 2조 6천억을 순매수했으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순매수한 것만 따지면 거의 75% 정도를 현재 지금 뭡니까? 그 반도체 대형주를 매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전에 계속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10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SK 하이닉스를 매수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10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초대 규모로 매수한 것 정도까지는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 그 물량을 잡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은 약간 순매도했습니다만 전체 추세로 봤을 땐 그래요. 이런 것 등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부활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예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로는 뭐 약간 재미없을 수 있어도 추세로는 뭐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짧은 뉴스도 있죠. 단신이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요거는 차량용 반도체를 VW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현재 그 매스컴에 보도가 됐죠.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3종이 새로 공개가 됐다는 건데,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스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브랜드입니다. 엑시노스 오토 V7이 그전에 V9이 먼저 개발이 됐는데 이번엔 V7이네요. V7이 개발됐다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폭스바겐에 공급된다는 거죠. 그리고 5G 기반 통신칩, 퀄컴을 위협할 수도 있겠는데요. 통신칩이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오토 T5123 5123, 자, 이게 개발되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PMIC 전력 관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로도 쓸 수 있는 그 반도체입니다. PMIC S2 VPS01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현재 그 비메모리형 반도체가 있었죠. 그래서 엑시노스 오토 8890, 그건 아우디에 장착되고 있는 거고요. 엑시노스 또 오토 V9, 그것도 아우디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셀, 이건 이미지 센서입니다. 아이소셀 오토 4AC, 이건 현대차에 납품되고 있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몇 년 전부터 은근슬쩍 현재 단계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 전 세계 업체에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 비전 2030을 단계적으로 현재 아름아름 현재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통신칩이나 또는 이 차량용 반도체 칩 설계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받아서 삼성전자 내에서 직접 생산을 하죠. 파운드리입니다.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연결되니까 이런 것을 통해 TSMC를 추격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완투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봐서는 답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하나마이크론이 한참 잘 나갔었고요. 상당히 다른 반도체들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적인 신고까지 갱신을 했다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당시에 베트남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때 당시 하면 유상증자와 신주 인수권과 관련된 부담 때문에 폭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장대 음봉 떨어진 것이 하나 보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 가격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것은 신주 인수권 물량과 관련돼서 지난 11월 29일까지 거래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물량 때문에 못 간 측면이 있었다 하는 건데요. 자, 그 부분은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그 매매 기간이 지나갔고요. 또 유상증자는 아직 멀었죠.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유상증자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0주당 25주, 또 플러스 한 5주 정도에서 100주당 30주 정도 현재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일단 수급과 관련된 유상증자와 관련된 물량은 무상증자는 유상증자 후에 한다고 하죠. 그 물량 부담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네요. 약간 무거울 수는 있겠네.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 단기적인 것이고 우리 펀더멘탈과는 관계가 없죠. 크게 관계가 없죠.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입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원래 패키징 테스트 쪽으로 하는, 또 자회사 하나 머티리얼스를 통해서 또 현재 반도체 재료 실리콘 쪽이죠. 그쪽을 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중요한 것은 원래 주로 했던 모바일형 메모리 쪽에서 최근에 서버용 쪽으로, 또 서버용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나 기타 비메모리 쪽으로 그 대상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 또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방시장 사업 다각화 말씀드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OSAT는 아웃소싱, 또 아웃소싱, 어셈블리는 패키징입니다. T는 테스트고요. 요 트렌드가 상당히 강력히 자리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관련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상이 테스나도 있지만, 테스나가 오늘 14%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현재 하나 마이크론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패키지나 또 테스팅은 삼성전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준다는 건데, 외주도 막 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적격한 능력이 있는 업체를 찾아서 준다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테스나 같은 종목,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회사 호재가 있다는 거죠. 자회사 하나 WLS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프로보테스 등 여러 가지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SIG RDL 기술을 통해서 초고속 충전 IC를 현재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 어딥니까,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에 납품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마이크로는 승승장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관점에서, 일단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22,000원 정도는 22,000원 정도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 중에 3만원 가고요. 하반기가 되면 35,000원, 잘하면 4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흔들릴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그 전부터 계속 벌써 이 종목 말씀드린 지 한 7,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계속 그냥 밀어붙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현재 다른 거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새롭게 반도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KC텍이나 테스,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머닝 아이페이스, 제우스, 또 에로티베킴, 기타 등 쭉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을 하려다 보면 이들 종목 지수 따라다니거든요. 상당히 의존적이죠. 그래서 지수가 좋으면 모를까, 지수가 좋지 않은데 지금 들어갔으면 상당 기간 고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미없거나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오래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단기로도 흐름상 현재 지수가 못 가더라도 다른 테마주와 같이 올라가면 신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는, 또 단기적으로 약간 유상증자나 또는 현재 무상증자 물량 때문에 약간 무겁긴 하지만 그것만 극복하면 또 가벼울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선택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